올해 기업 회생을 신청한 중견 건설사만 1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. 건설 투자 계속해서 역대급으로 줄어들고 있고요. 건설 경기 너무 안 좋죠. 이런 상황에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일을 하고 있을까요? 소형 건설사 대표를 한경 비즈니스 강홍민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. 직업의 세계 시간입니다. 강홍민 기자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현장에서 건설 경기 좀 어떻게들 느끼시나요? 특히 이제 중소 건설사에서는. 건설 경기 그 침체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오래됐죠. 아무래도 뭐 이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하고요. 네. 어제 그 발표된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건설업 경기 부진으로 올 1분기 지역 내 총 생산이 0.1%로 코로나19 이후 최저 성장률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. 뭐 상황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좋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현업에서도 체감을 하는데요. 보통 이제 경기가 호황이면 당장 이제 뭐 이 건축에 대한 계획이 없는 분들도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해요. 경기 호황일 땐. 그렇죠. 뭐 이 비교도 그렇죠. 좀 하고 가격 비교 뭐 이렇게 좀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것마저 좀 줄었다고 하고요. 뭐 참고로 이제 제가 만난 분은 이 서울에 있는 중소건설사 대표였는데 네. 뭐 주택이나 상가, 공장 뭐 따지지 않고 의뢰가 들어오면 뭐든지 한다고 하고 뭐든지 지어드립니다. 그렇죠. 이제 그 중에서는 그래도 주택이 좀 메인이라고 합니다. 어허. 그러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건설하는 것도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좀 간단하게 알려주신다면 어떨까요? 이제 보통 건축주의 의뢰가 들어오면 이제 의뢰가 이제 성사가 되죠. 계약이 되면 건축사 사무소에 이제 도면을 의뢰를 합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시공에 착수를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이제 공사 현장 범위를 책정을 해야 돼요. 네. 쉽게 말해서 이제 내 땅의 범위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인데 예. 이건 이제 국토정보공사에 의뢰를 하면 땅의 범위를 지정해주고 아하. 이후에 토목감리 등을 받아서 이제 철거한 뒤에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재미있는 건 이제 공사 전에 지질 조사나 문화재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. 그렇죠. 보통 이제 서울의 경우에는 종로구나 뭐 중구 지역에서 좀 많이 하는데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제 특정 지역에서 문화재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사 전에 이 조사를 하고 관할 지자체 이제 착공 신고 필증이 나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를 한다고 합니다. 저 아는 분이 그 문화재 조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네. 문화재가 역사적으로 발굴되면 참 좋잖아요. 근데 그 자리에 뭔가를 건설하셔야 하는 분들이 이거 딱 보면 얼굴이 사색이 된다. 그동안에 공사가 중단되고 금융 비용은 계속 나가고 그 문화재도 나중에 또 보관 처리 이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. 돈이 엄청 든다는 거예요. 그럴 수 있겠네요. 근데 이거는 또 우리가 또 지켜야 하는 거고 건설 경기도 안 좋은데 참 이중삼중으로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힘들 수도 있겠어요. 네. 근데 이게 집이라는 게 또 건물이라는 게 천차만별이잖아요. 그렇죠. 걸리는 시간도 되게 다를 것 같아요.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현장마다 그리고 이제 공사 규모마다 굉장히 다른데 네. 이분이 이제 그 주택을 짓는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뭐 보통 이제 골조 공사부터 방수 단열, 미장 그리고 내부 공사 그리고 마지막 인테리어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네. 평균적으로 한 10개월 정도 1년이 채 안 걸린다고 합니다. 그래요. 여기는 이제 빨리 지으시네요. 그러니까 규모가 또 작을수록 빨리 지을 수 있는 거고요. 이번에 만난 그 소형 건설사 대표분. 근데 사실 이거 건설사 하시기 전에 다른 직업도 되게 다양하게 거치셨다고요. 네, 원래 이분이 그 금융인이 되고 싶어서 대학 때 금융 관련 자격증도 굉장히 많이 따고 은행 취업 준비를 뭐 착실하게 좀 했는데 네. 모조리 좀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곧바로 군 장교로 입대하고 제대한 뒤에 대형마트에서 일하다가 보험 영업으로 이직을 했는데 우연히 이 건설사 영업을 갔다가 집 짓는 매력에 빠졌다고 해요. 네. 그래서 이제 바로 건설사를 한 건 아니고 비슷한 모델의 사업을 좀 거치긴 했는데 어찌됐든 현장 일을 모르니까 좀 배워야 되잖아요. 네. 그래서 집 짓는 현장에 가서 돈은 안 받아도 되니까 무보수로 일을 좀 가르쳐 달라라고 해서 한 1년 넘게 일을 좀 배웠다고 하고요. 사실 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건설 현장 일이라는 게 굉장히 좀 힘들잖아요. 힘들죠. 매일 뭐 먼지 구덩이 속에 이제 땀범벅으로 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이 하나씩 올라가는 그 재미가 굉장히 희열감을 준다고 합니다. 뭔가 항상 남잖아요. 딱 우리에게 보이고 그렇죠. 생활의 공간이 되고 또 아주 기본적인 의식주 중에 하나이고 혹시 요건 같은 게 있습니까? 자격증 뭐 필수라든가? 가장 중요한 게 이 자격증이었는데요. 네. 종종 주변에서 일 좀 가르쳐 달라, 일 좀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네.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러면 이분은 이제 건축기사 자격증부터 따고 오라고 권유를 한다고 합니다. 비유가 좀 재밌었는데 병원에
갔는데 이제 의사가 면허가 없으면 우리 몸을 좀 맡길 수가 없잖아요. 그럼요, 당연하죠. 뭐 집도 마찬가지로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무조건 자격증을 따야 되는 직업이었고요. 건설 기술인 협회라고 있는데 이 자격증이랑 경력 점수를 합쳐서 등급을 매기는데 보통 이제 초급, 중급, 고급, 특급으로 나뉘고요. 이 등급으로 건설 기술인의 시공 규모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. 보통 이제 초급은 한 뭐 건당 30억까지 30억 규모의 건설을 할 수 있고 아하. 뭐 특급은 한 700억 규모의 공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이 정해진다고 합니다. 그게 자격증 급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규모의 공사까지 할 수 있는지가 그렇죠. 달라지는 거예요. 경력도 합쳐서. 이거 되게 중요한 거네요. 그러면 또 하나가 이게 뭐 건축 사무소들이 다 일을 잘해주면 좋겠는데 건설사들이 하자가 생기는 건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. 누수가 있다든지 결로가 있다든지 네. 이거는 왜 그럴까요? 현장에서 다 잘해주면 참 좋을 텐데. 사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과거에 부실 시공으로 사고가 뭐 발생하기도 했고 문제가 네. 굉장히 좀 크게 번지기도 했지 않습니까? 근데 사실 이 시공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가장 신경 쓰는 건 품질인데 이 품질은 어떤 건설사가 짓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좀 많이 날 수밖에 없다고 해요. 이 과정마다 들어가는 자재나 시공을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고 뭐 누락을 시키면 이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분의 말로는 건물을 짓는 사람은 무엇보다 양심이 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. 근데 양심이 밖에서 안 보이잖아요. 건물은 스스로 보이는데, 지켜야죠. 그렇죠. 콘크리트랑 철근은 보이는데 양심은 안 보여서. 그리고 또 이게 원청 또 하청이 있고 그 하청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의 어떤 숙련도 맞습니다. 이런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할 테고요.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 어찌됐든 간에 고품질로 안전하게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? 네. 가장 신경 쓰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이 건설 현장은 작업자들도 굉장히 많고 야외다 보니까 날씨에 따라 이제 뭐 상황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맞아요. 뭐 좋은 자재를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측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현장 소장을 굉장히 잘 선정을 해야 된다고 해요. 이번에 말로는 이제 건설은 성공하는 것보다 네. 실패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만큼 경험이 좀 많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양심적인 현장 소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. 현장 소장 양심적이고 철저하게 또 꼼꼼한 분들이 나가면 더 좋을 테고요. 혹시 근무 환경이나 연봉 같은 건 어떨까요? 근무 여건은 뭐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. 예상하신 대로 뭐 위험하고 먼지도 많고 현장에서 굉장히 좀 힘든 시간들을 좀 보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주말에도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돈만 보고 오는 사람들은 금세 못 버티고 좀 나가는 게 일수라고 하고요. 워라벨은 좀 찾기 힘든 직업이었으나 그나마 타직군에 비해서 이 초봉은 좀 높아 보였는데 이 소형 건설사 신입사원도 한 4천 이상부터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. 연봉이. 정정자님이 요즘 건설 경기 최악이에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. 직업으로서 이 건설업 좀 비전은 어떨까요? 지금 당장은 업계 전반적으로 뭐 부정적인 인식이 좀 커 보이는데 네. 뭐 과거의 흐름을 보면 건설 부동산 이 불황이 한번 왔을 때 그 기간이 좀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 이분도 지금의 그 흐름이 몇 년은 더 가지 않을까 좀 예측을 했는데 반면에 요즘에 그 주거 패턴이 바뀌고 리모델링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. 네. 그래서 그 수요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직업적으로만 보면 이 건설 기술을 한번 배워두면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아하. 뭐 그런 장점은 좀 있었습니다. 건설 투자가 우리 GDP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거든요. 네. 건설업도 꼭 좀 잘 살아나길 바라겠습니다. 한경 비즈니스 강홍민 기자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가 2부에서는요 이한 작가와